이번 시간 훈련 목표입니다. 10mm 테스트 플레이트를 가공, 가접하여 SMAW 용접할 수 있다. 입니다. 이번 시간 과제 소개입니다. 10mm 테스트 플레이트를 SMAW로 용접합니다. 과제 목적입니다. 주어진 재료를 이용해 루트, 필, 캐패스 시공을 진행할 수 있다. 입니다. 과제 목표입니다. 작업자는 재료를 가공해 완전 용접을 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출 수 있다. 언더컷, 기공, 슬래그 혼입 등 용접 결함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용접부를 완성할 수 있다. 입니다. 재료입니다. 두께 10mm 플레이트로 가로 세로 250mm에 100mm이며 30도 개선이 처리되어 있는 재료 2개를 사용합니다. 루트, 필, 캐패스 모두 SMAW로 시공하며 용접봉은 KF500LF를 사용합니다. 과제 주안점입니다. 모재 가공 시 루트면과 루트각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라인더로 루트면 작업 후 정밀하게 줄로 루트면을 1에서 2mm 정도로 작업합니다. 모재의 단차를 맞추기 위해 마그네트 베이스를 이용해 모재를 고정하고 수평을 맞춥니다. 모재의 시점 부분은 3.2mm, 모재의 끝부분은 4mm 간격을 띄어 가접합니다. 끝점 가접을 할 때는 4mm 환봉을 끼워둔 상태로 루트면이 손상되지 않게 2포인트 가접합니다. 용접봉은 건조를 확실하게 하고 아크 길이를 짧게 하여 기공을 예방해야 합니다. 슬래그를 예방하기 위해 용접 패스마다 꼼꼼히 청소하고 이음부는 그라인더 가공을 합니다. 용접 시 너무 높은 전류를 사용하면 언더컷이 생길 수 있습니다. 루트 패스는 80에서 90A 정도가 적당하며 필 패스와 캡 패스는 110에서 120A가 적당합니다. 오버랩을 예방하기 위해 용접 시 일정한 위빙폭과 간격을 유지하고 일정한 속도로 용접해야 합니다. 위빙 간격은 용접물이 생성되는 걸 보면서 나가는데 아크 길이를 3에서 4mm 정도로 유지하고 일정하게 나가면 됩니다. 이번 시간 준비물과 공구를 확인해 보세요. 주의사항입니다. 루트면이 없으면 용접 시 면이 잘 녹아 모재에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루트면을 1.2에서 2.5mm 정도로 가공합니다. 용접 후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가접 후 용접 표면의 반대 방향으로 2에서 4도 정도 역변형을 줘야 합니다. 루트 패스에서 용접봉의 아크를 살릴 때는 꼭 못 쓰는 모재를 사용합니다. 용접 이음부는 U자 형태로 그라인더 가공을 해줘야 이음을 할 때 용융물이 섞이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음부 연결할 때는 비드 위에서 아크를 살리고 아크가 안정되면 안쪽으로 가져와야 용접 결함을 막을 수 있습니다. 끝점은 끝나기 전 5에서 10mm 정도에서 두세 번 정도 끊으면서 치핑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필 패스는 루트 패스보다 용접 전류가 높기 때문에 위빙을 빨리 하게 되면 양쪽 옆면이 파일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빙을 작게 하며 양쪽 옆면에서는 조금씩 머물면서 위빙해 줍니다. 캡패스 때는 용접봉을 비드 양 끝에 머물러 주면서 중앙 부분에서는 조금 빠르게 지나가야 용접 불량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캡패스에서 비드 이음을 할 때는 높아질 비드 높이를 예측해 베이비 그라인더로 이음부 부위를 살짝 갈아줘야 합니다.
이번 과제의 수행 내용을 살펴보세요. 수행 내용입니다. 먼저 모재 가공입니다. V형 맞대기 용접이므로 모재 한쪽 측면을 개성각이 30도가 되게 가공합니다. 개성각 가공 후 루트면을 1.2에서 2.5mm 정도로 가공합니다. 가공을 할 땐 먼저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 루트면에 1.2에서 2.5mm 정도 선을 그어줍니다. 그라인더를 이용해 적당히 가공한 후 줄을 이용해 그어놓은 선까지 정밀하게 가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루트면을 가공하는 이유는 루트면이 없을 시 용접면이 잘 녹아 모재에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루트면이 너무 뾰족하지 않도록 1.2에서 2.5mm 정도 가공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공된 두 모재의 루트면을 서로 맞대어 틈이 없이 일정한지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줄로 양 끝단의 벌을 제거해 면을 다듬어줍니다. 추가로 그라인더를 이용해 용접 부위에 쇼트 프라이머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공된 루트면이 일정해야 용접 시점 부분부터 끝부분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용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재의 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면 루트면이 일정하지 않다는 의미이므로 다시 가공합니다. 두 번째, 모재 가접입니다. 가접할 모재의 단차와 간격을 맞춥니다. 단차를 맞추기 위해 마그네트 베이스를 이용해 모재를 고정하고 수평을 맞춥니다. 이후 강철자를 이용해 단차를 확인합니다. 단차 확인이 끝나면 모재의 간격을 띄웁니다. 모재의 시점 부분은 3.2mm만큼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3.2mm 용접봉을 끼워주면 쉽게 간격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가접 전류는 90에서 105A를 사용합니다. 모재 시점 부분을 SMAW로 가접합니다. 못 쓰는 모재 부분을 이용해 아크를 먼저 살려줍니다. 아크 전류 회복성을 이용해서 살린 아크를 바로 모재로 가져가 가접합니다. 이때 좌우로 위빙을 잘 해줘야 용접물이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용접물이 너무 많이 흘러내릴 경우 두세 번 치핑을 해주면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접 상태를 확인합니다. 슬래그를 제거하고 가접 백비드가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끝점도 가접해줍니다. 용접을 하고 나면 모재의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모재가 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끝점은 4mm 간격을 띄워줍니다. 간격이 너무 좁으면 치핑 해머를 이용해 벌려주고 단차가 틀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단차가 맞지 않으면 치핑 해머로 위아래를 뒤틀리게 해 단차를 맞춰줍니다. 간격을 맞추기 위해 4mm짜리 환봉을 꽂아줍니다. 못 쓰는 모재 부분에 아크를 먼저 살린 후 환봉이 모재에 고정되게 가접합니다. 너무 용입이 많이 되면 본 용접 전 환봉을 제거하기가 어려우므로 양쪽 면이 고정될 정도로만 가접합니다. 가접 상태를 확인합니다. 시점과 끝점의 간격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단차가 틀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확인되면 해체하고 다시 가접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본 용접 준비와 역변형입니다. 본 용접에 들어가기 전 시점 부분을
이 T자리 그라인더 날을 이용해서 U자 형태로 가공합니다. 그라인더 가공을 하는 이유는 시점 부분과 본 용접 사이를 매끄럽게 이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라인더 가공이 잘 됐는지 확인하고 용접 표면의 반대 방향으로 2에서 4도 정도로 역변형을 주어 용접 후의 변형을 방지합니다. 용접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축되는 정도가 심해지므로 역변형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모재 용접의 루트 패스입니다. 이번 과정에서 작업자는 수직 자세로 용접할 것입니다. 모재를 지그에 고정합니다. 모재의 고정 각도는 90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재 높이는 작업자의 앉은 자세에서 모재의 맨 윗부분이 작업자의 가슴 높이에 위치하도록 맞춰줍니다. 용접 전류는 85에서 95A를 사용합니다. 잘 건조된 용접봉 KF500LF 3.2파이짜리를 용접 홀더에 고정시켜줍니다. 홀더를 몸에 밀착시키기 위해서 오른팔에 줄을 한 바퀴 감아주고 용접 자세를 잡습니다. 아크를 살린 다음 용접봉의 끝을 V홈의 밑에 가볍게 접촉시켜 용접봉이 녹는 대로 천천히 위빙을 해줍니다. V형 홈은 폭이 좁고 홈이 깊으므로 슬래그 섞임이나 용입 불량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용접봉의 용융물 바로 앞에 용융 금속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작은 구멍을 만드는데요. 이 구멍을 키홀이라고 하며 루트 간격보다 1에서 2mm 크게 만들어줍니다. 이 키홀을 만들어 용접봉의 진행과 함께 연속적으로 용접해 나가면 됩니다. 용접봉 한 개로 비드를 낼 수 있는 길이가 80에서 100mm 정도입니다. 따라서 용접봉 한 개를 다 쓸 때마다 비드의 슬래그를 제거하고 그라인더 가공을 해 이음부 연결을 해야 합니다. 이음부는 2T짜리 그라인더로 가공해줍니다. 이때 가공은 단원 모양으로 해주어야 이음을 할 때 용융물이 섞이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라인더 가공이 끝나면 다시 컵브러쉬로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 새로운 용접봉을 끼워 이음부를 연결합니다. 이음부 연결할 때는 아크를 비드 위에서 살리고 아크가 안정되면 그라인더 작업을 한 안쪽으로 가져들어와 이음부를 연결합니다. 이는 이음부 연결 시 발생하는 용접 결함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때 아크 길이는 짧게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용접봉의 작업각은 90도로 진행각은 5에서 15도 아래로 기울어지게 잡아줍니다. 비드 위에 쌓인 슬래그를 제거해줍니다. 슬래그가 비드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용접이 잘못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T짜리 그라인더를 사용해 이음부를 반원, U자 형태로 가공해줍니다. 끝점 부분에 가접해 두었던 4mm짜리 환봉도 제거해줍니다. 그라인더로 모두 제거하고 모재 위쪽으로 튀어나왔던 부분은 치핑 해머를 이용해 제거해줍니다. 그라인더를 사용해 모재 위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없도록 모두 가공해줍니다. 그라인더 가공이 끝난 후에는 꼭 컵브러쉬를 이용해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비드 위에서 찍는 방식으로 아크를 살린 후 아크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면 용융물을 비드 안쪽으로 가져옵니다. 루트패스 용접 중에 키홀이 커졌을 때는 진행 방향 쪽으로 위빙을 조금 빨리 해주고
키홀이 작을 경우에는 V홈 깊숙이 용접봉을 집어넣어 양쪽에 조금씩 머물면서 천천히 위빙해주면 됩니다. 끝점 처리는 끝나기 5에서 10mm 정도에서 두세 번 정도 끊으면서 치핑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이음부를 비롯해 돌출 부위나 비드가 균일하지 않은 곳을 그라인더로 가공합니다. 그라인더 가공이 끝나면 컵브러쉬로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다섯 번째, 필패스입니다. SMAW 용접 시 필패스는 총 2번에 걸쳐 진행합니다. 1차 필패스 공정에서 작업자는 모재의 2분의 1 정도를 채워야 합니다. 용접봉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필패스도 두세 번에 나누어 비드를 쌓아줍니다. 그때마다 슬래그를 잘 털어 결함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필패스는 루트패스보다 용접 전류가 높기 때문에 위빙을 빨리 하게 되면 양쪽 옆면이 파일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빙을 작게 하며 양쪽 옆면에서는 조금씩 머물면서 위빙해줍니다. 필패스 시 사용하는 용접 전류는 115A입니다. 1차 필패스 용접이 끝나면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해줍니다. 이음부의 돌출 부위나 비드가 균일하지 않은 곳을 그라인더로 가공합니다. 컵브러쉬로 깨끗하게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상태를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 2차 필패스입니다. 2차 필패스는 모재보다 0.5mm 낮게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용접 전류가 높아서 V홈의 양 끝선을 녹일 수가 있으므로 위빙은 될 수 있으면 작게 하면서 양 끝선에서는 조금씩 머물러 줍니다. 용접봉 하나를 다 쓰면 비드 위에 쌓인 슬래그를 제거하고 새로운 용접봉을 끼워 이음부 연결을 합니다. 1차 필패스와 2차 필패스는 같은 형태로 위빙해주면 됩니다. V홈의 양 끝선에 너무 오래 머물면 언더컷이나 용입 불량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용접봉 하나를 다 쓰면 홀더에서 용접봉을 제거하고 비드 위에 쌓인 슬래그를 제거합니다. 치핑 해머로 슬래그를 가볍게 쳤을 때 툭 떨어지면 용접이 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용접봉을 끼워 이음부를 연결하고 용접을 이어갑니다. 끝점 처리는 끝나기 5에서 10mm 지점에서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며 두세 번 정도 끊어주면 됩니다. 2차 필패스가 끝나면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라인더 가공을 합니다. 이음부의 돌출 부위와 비드가 균일하지 못한 곳을 모두 가공해줍니다. 일곱 번째, 캡패스입니다. 캡패스는 제품을 완성하는 비드입니다. 여러 가지 결함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용접해야 합니다. 용접봉을 다룰 때 개선면 위 모서리에서 다른 모서리까지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며 위빙합니다. 용접봉을 다룰 때 비드 양 끝은 머물러 주면서 중앙 부분에서는 조금 빠르게 지나가야 하는데요. 중앙 부분에 용접봉이 오래 머무르면 오버랩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드 양 끝에 머물러주는 이유는 용입 불량이나 언더컷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용접봉 하나를 다 쓰면 비드 이음을 위해 비드 위에 쌓인 슬래그를 털어줍니다. 캡패스는 제품을 완성하는 비드이므로 비드 높이가 일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음부를 이을 때는 높아질 비드 높이를 예측해 베이비 그라인더로 이음부 부위를 살짝 갈아줘야 합니다. 캣패스 비드 이음은 비드 끝점 위 15에서 20mm 앞 지점에서 아크를 발생시킨 후 좌측이나 우측으로 비드를 따라 돌리며 비드 끝점에서 위빙을 해 이어줍니다. 이때 아크 길이는 짧게 유지해야 결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끝점 처리는 끝나기 5에서 10mm 지점에서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며 두세 번 치핑으로 마무리합니다. 제품이 완성되면 비드 위에 쌓인 슬래그와 스패터 등을 모두 제거합니다. 비드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탈탈 털어줍니다. 컵브러쉬로 남아있는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 용접 상태를 점검합니다. 여덟 번째, 외관 검사입니다. 모재의 역변형이 제대로 돌아왔는지 확인합니다. 언더컷, 언더필 같은 용접 결함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모재 주변에 아크 스트라이크가 발생하진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비드 높이가 일정한지 확인하고 비드 넓이가 균일한지 확인합니다.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번 시간 10mm 테스트 플레이트의 SMAW 시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